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유시민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데 대해 유시민 작가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에 기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으로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정보 열람의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 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의 검사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방송이 검은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 권력이 개입해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 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 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피고인 유시민 라고 밝혔습니다. 자, 줄곧 한동훈은 무혐의라며 검찰 내에서 보고했다는 수사팀이 유시민 이사장의 실형을 구형한 근거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한동훈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며,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도 못 풀어 무혐의를 내린 것이 검찰 수사의 공정이며 신뢰입니까? 다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휴대전화 못 푸니 무혐의다. 이게 현재 검찰의 수사력의 실체이자 수준입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번 진술은 지난 1984년 서울대 학원 뿌락치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작가가 직접 작성했다는 항소 이유서가 떠오릅니다. 진해원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뉴스 장면을 제시하며 성공한 내란, 아이폰, 누군가의 무혐의 결정이 어떠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대부분 있다는 근거입니다. 특히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많이 보도될수록 라고 밝혔듯 다시 제2의 전두환 시절이 오고 있다 이거지요. 이로써 윤석열 검찰은 한동훈에 대한 면죄부를 통해 다시 전사 유시민은 물론 민주시민의 야성을 깨운 꼴이 됐다 이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채널A 검언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라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증거다라고 해서 영장까지 받아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해놓고도 제대로 된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향한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이 질문에 검찰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처분을 한 이유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단순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사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동훈 검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의 일원이고 검사장이라는 고위직 검사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이런 발언은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오늘의 검찰은 얼마나 부합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휴대전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애써 보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결국 검찰은 핵심 물증인 휴대폰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받을 때는 끝까지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는 방식을 만천하에 알려준 셈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나왔다며 항변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상식의 실종을 봅니다.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긴 것 또한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한가 묻게 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승호 PD는 이렇게 밝혔지요. 고위직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도록 하는 수사 방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나쁜 전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그를 검찰 수뇌부로 발탁하려 한다는데 수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일말의 성찰도 없이 큰소리치는 그가 검찰 고위직이 돼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고도 앞으로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하면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범행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의 비번을 말하지 않으니 포렌식을 했고 그것이 22개월 동안 풀리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런 자를 이재명 고문과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가 있는 수원지검장이든 검찰의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겠다는 것인데 검찰을 지휘해야 할 고위 간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수사를 하고 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자의 아이폰 최신 버전 준비는 필수가 되는 것이면 이것이 현 검찰의 수사 수준,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에 실패했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무혐의를 주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 수준이자 역량인 것이니 이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한동훈은 자신의 무혐의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지요. 반면 한동훈을 압수수색했던 정진웅 검사는 위법했다며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검언 유착을 제보한 제보자 X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 김어준 총수에게 책임을 묻겠다 했고 무혐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유시민 작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의 1년 구형을 받았지요. 자, 이런데도 검찰개혁에 주춤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첩자이자 간자이자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당선이 곧 한동훈의 부활임을 모두 알았던 것이니 민주당은 한동훈의 무혐의를 검찰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으로 삼아 4월 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